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했던 정병국 선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동종 범죄 전력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프로농구 선수였죠. 정병국 선수 35살. 지난 4일 오전 6시 인천 남동구 로데오 거리. 정말 번화한 거리인데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에서 17일에 체포가 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유사범죄까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어요. 지난 1일 오후 3시쯤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자에 앉아서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법원이 공연 음란 혐의로 약식 기소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수사하다 보니 벌금 3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로데오 거리에서 또 한 차례 이런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성도착증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성적 요구를 비정상적으로 충족하는 행위로 이른바 변태성애, 자신의 성적 환상을 행동화하려는 강한 욕구가 특성이다. 노출증, 관음증 등 30여 가지가 벌써 된다고 하는군요. 정병국 선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농구 팬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게 사실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까지 내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어찌 보면 한번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데오 거리에서 재차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네, 뭐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이제 프로농구 선수였는데 맞아요. 그런데 2016년, 2017년도에 아주 정점을 이루었다가 그 이후로 아마 잘 이제 일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유발이 됐을 것이고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성적인 일탈은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끝에 사실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첫 번째 이제 법원에서 선고가 났던 1월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굉장히 심각한 뭐 성도착이다 이렇게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한 40시간 정도로 이제 치료 명령을 이수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런 종류의 이제 증상 끝에 뭐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공공장소에서 무리를 빚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꽤 뭐 무리를 빚을 만한 이제 강남에 그야말로 대로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당 부분 좀 더 엄중한 이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치료 조건부로 지금 이제 구속 영장까지는 지금 이제 발부를 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아무래도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딱히 있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이런 종류의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궁금한 건 수사당국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럼 배경은 무엇일까? 목적은 무엇일까도 궁금해지는데. 아마도 좀 여론을 좀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약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영장을 청구할 사건도 아니었었고 영장을 청구해도 95% 이상은 기각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아마 상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성폭력, 그러니까 성기가 삽입되는 성범죄였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단순히 성추행이라든가 또는 공연 음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할 때 좀 많은 것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제 벌금 적과 한 번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성도착증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영장을 취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적어도 단기간 내에 뭐 이런 공연 음란 행위가 뭐 4-5개 정도 겹치고 전과도 한 1-2개 정도 있다 한다면 그때는 검찰 입장에서도 한번 구속영장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었고 또한 이제 사회적 공인들이 계속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한번 이제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서 영장을 신청했던 것 같은데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을 봤을 때 이 정도
정도에서 우리가 영장을 발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추가로 이 정병국 씨가 뭐 은퇴를 하고 적극적 치료를 받겠다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 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병국 씨는 분명히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받는 몇 달 동안의 기간 동안 구속을 안 한 대신에 치료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런 자료를 보고 당신에 대한 형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아마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예전에는 그 여중 여고를 네, 이런 일 많이 중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바바리맨들이 꼭 네, 있어서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곤혹스러웠는데 일종의 같은 심리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넓게 보면 정신성적인 장애 중에 이제 뭐 상당 부분 도착 중에 지금 노출증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증세라고도 보이는데 도착 중에 노출증.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굉장히 좀 괴이한 행위를 스스로도 불편감을 느끼실 때 제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욕망이 만약에 3개월 이상 지속이 돼서 거의 6개월에 이르게 될 정도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이미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거의 6개월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본인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라도 정신과를 가셔가지고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신건강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정신의 어떤 아픈 질환이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거는 일단은 차지하고라도 이거는 자기 발로 병원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다.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6개월 넘어가기 전에 인지하고 정신과 가서 제대로 치료 받았더라면 뭐 체포될 리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어찌 보면 1월 달 사건으로 충분히 완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본인이 그런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재차 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전과가 누적이 돼가지고 성범죄자로 등록이라도 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또는 신상이라도 공개되면 그다음부터 인생을 망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 발로 병원을 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 네. 강조해 주셨어요.